요즘 주민센터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어본 건 이것뿐인데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더라. 해당 없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런데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 직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지원금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지원금은 먼저 말해주고 어떤 지원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그 숨겨진 지원금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지 이 영상 한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복잡한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민센터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다 알려주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센터는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 모든 가능성을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부처별 지원, 시기 한정 지원, 조건 충족 시 지원, 이 모든 걸 직원이 먼저 하나하나 꺼내서 설명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상담은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나요? 이 질문에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라고 답하면 직원은 딱 정해진 기본 제도만 안내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차상위 제도, 이 정도에서 대부분 대화가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기본 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 제도에 해당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조건이 조금 다르고 신청 방식이 다르고 질문을 해야만 나오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이 주민센터 직원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지원금인 것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제외되는 지원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하십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나는 차상위가 아니라서, 나는 연금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관련 지원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이 지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저소득 고령 가구, 이런 조건으로 지원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상시가 아니라 시기별로 열리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기요금 지원 있나요? 난방비 지원 대상인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직원은 굳이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관련 지원입니다. 병원비는 노후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플 때마다 참고 병원을 미루다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도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특정 검사, 특정 치료, 이런 조건으로 지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역시 통합 안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소, 주민센터, 병원 연계,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직원이 한 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 있나요?
검사비 지원 대상인가요? 이런 질문을 직접 해야만 안내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 관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이 놓치십니다. 집이 있으니까 나는 해당 없겠지. 전세 살고 있으니까 나는 대상 아니겠지.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거 지원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거주 형태와 소득 구조를 함께 봅니다. 노후 주택 개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공사, 난방 개선. 이런 지원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단독 가구는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들은 신청형입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집이 오래됐는데 수리 지원 있나요? 어르신 주거 개선 지원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서류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더더욱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 지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굳이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있나요? 식사 지원 대상인가요? 이동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결국 내가 다 알아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네.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노인 단독 가구다. 또는 노인 부부 가구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이 크다.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이 중 하나라도 크다면 관련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생활이 빠듯하다.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제도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생활이 빠듯해서 어르신 대상 지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은 단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상황 상담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숨겨져 있던 제도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령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일했고, 세금을 냈고, 가정을 지켰고, 사회를 떠받쳐 오셨습니다. 지금 받는 지원은 그 대가에 가깝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주민센터 문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열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연금정보통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제도, 신청 안 해서 놓치고 있던 지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